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김용호입니다. 여러분들 쇼핑 많이 하시나요? 저도 뭐 참 이것저것 많이 사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특히 쇼핑하실 때 필요한 경제, 세법,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무이자 할부랑 현금 거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무이자 할부를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우리나라는 카드사에서 할부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많이 특화가 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할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처럼 활성화되어 있진 않죠.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직구를 해보시면은 할부를 선택하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보통은 할부를 선택을 하면은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무이자 상품도 존재를 하죠. 특히 홈쇼핑 같은 데서 이를 이용해서 장기간 무이자 할부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조금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을 24개월, 36개월 이렇게 장기간 할부를 해주면은 일시불로 대금을 지불하면은 금액을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현금 흐름만 보자면요, 나눠서 지불하면 명목 금액이 커져요. 그러한 명목 금액의 차이가 뭐냐? 그게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 일단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자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화폐에는 시간 가치라는 게 존재해서 현재 100원하고 미래의 100원은 값어치가 달라요. 이거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당장 100원 받는 거랑 1년 뒤에 100원 받는 거랑 뭐가 더 좋냐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당장 현금 100원 받는다는 거를 좋아할 거예요. 그런 거를 유동성 선호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1년 뒤에 100원 준다고 해놓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은 당장 100원을 받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는 돈이랑 현재에 있는 돈을 그 값어치를 같게 만들려면요, 이렇게 미래에 주는 금액을 좀 더 올려야 돼요. 당장의 100원과 미래의 110원이 가치가 같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 차이 10원 있잖아요. 10원. 그 10원을 이자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할부의 현금 흐름이 예를 들어 500원씩 5개월 동안 나눠서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일시불의 현금 흐름은 당장 2,000원 내는 경우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할부를 다 합치면은 2,500원이잖아요. 그럼 당장 일시불로 2,000원만 내면 될 일을 할부를 하면은 2,500원을 내야 되니까 그 500원이 이자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진짜 무이자라고 하려면요, 일시불로 현금을 지불해도 2,500원이어야만 이게 무이자 할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 방송 녹화하기 직전에 홈쇼핑 채널을 돌려가다 보니까 탁집기를 파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그대로 끌고 왔는데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소수점을 떼면은 대략 이런 현금 흐름으로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착즙기를 24개월 할부로 판매를 하고 계시던데 다달이 16,250원씩 할부로 납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대신에 주문 즉시 일시불로 결제를 하면은 10,000원 할인해주고 또 뭐 청구 할인도 받고 뭐도 해가지고 결국에는 35만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요. 저 할부 현금 흐름을 다 합치면은 39만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면은 4만원을 깎아주는 셈입니다. 24개월 할부니까 이제 2년 정도 나눠서 페이를 주는 건데 당장 현금 흐름이랑 4만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를 이자율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트라이 앤 에러 메소드라고 시행착오법으로 이자를 계산을 해보면은 12.4%가 나옵니다. 요새 예금 이자율이 2.5% 막 3% 이러잖아요. 요 할부했다고 이자를 12.4%를 내면 어마어마하게 고리거든요. 그런데 착즙기 판매하시는 그 쇼 호스트 분들은 이거를 무이자 할부 24개월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절대 무이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12.4%라는 이자를 내고 있는 할부입니다. 그러니까 쇼핑을 하실 때 그런 말에 현혹이 되시면 안 돼요. 진짜 무이자를 하려면요, 일시금으로 지금 딱 납입을 했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명목 금액 차이가 없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부를 때려버리면요, 마일리지 적립이 안 돼요. 이것저것 따져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이자가 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거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금 거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요, 중고거래 사이트나 이런 데를 가보시면은 미개봉 상품이라고 아직 뜯지 않은 새 상품을 저렴하게 현금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존재해요. 또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거래가를 오픈마켓에다 올려놓고 다른 판매처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판매자가 편법으로 판매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특히 이제 취미로 하고 있는 게 사진 카메라 쪽이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많이 구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를 상당히 빈번하게 만나요. 그래서 일단은 물건을 사는 구매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 제가 260만 원짜리 소니 렌즈를 미개봉 상품이라고 어떤 분이 245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26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를 지금 현금을 주면 245만 원에 살 수 있으니까 당장 15만 원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반드시 이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미개봉 상품을 현금으로 거래를 하면은 중고 거래를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서 구매에 대한 어떠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소득자이고 이 카메라가 여러분의 사업과 연관이 있다면은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을 110분의 10만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나중에 사업소득세에 대부분 그거를 필요경비로 포함시켜서 자기 한계 세율만큼 절세 효과를 누리거든요. 이렇게 미개봉 상품을 사면은 당장 부가세 환급만 봐도 260만 원이면은 부가세가 매입세액이 한 23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15만 원 아끼자고 23만 원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오픈마켓에서 260만 원 주고 사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근로소득자라면 무조건 혜택일까요? 근로소득자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잖아요. 이 경우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저렇게 미개봉 상품을 구입을 하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것은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에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을 합니다. 어렵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걸 오늘 다 설명할 수 없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총 급여액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받는 급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 중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건데 내가 만약에 연봉이 4천만 원이면은 1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안 해줘요. 신용카드로 1천만 원 이상 이제 사용을 하면은 공제를 해줍니다. 그때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만큼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청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상태에서 100만 원을 썼다. 그러면은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면 15만 원을 소득공제 해주고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면은 30만 원을 소득공제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무한정 해주는 건 아니고 한도 금액이 존재해서 연간 3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통시장 사용액이랑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를 추가로 각각 100만 원씩 더 공제를 해주는데요. 얘를 합치면 최대 한도 금액은 연간 600만 원까지 가능하긴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뭐 폐지된다 안 된다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다시 얘기로 돌아오자면은 그러니까 내가 근로소득자인데 260만 원짜리 렌즈를 산다고 쳐요. 그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그 문턱을 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죠. 만약에 또 이미 넘었다면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를 가정한다면은 30%를 공제받아서 78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한계 세율이 24%인 사람이라면은 약 18만 원만큼 세액이 절감이 되니까 근데 아까 15만 원 싸게 판다고 했죠? 245만 원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역시 손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개봉 상품이나 이런 걸 현금 거래를 할 때는 본인의 한계 세율이랑 지금까지 카드 사용액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업소득자인지 근로소득자인지 아니면 내가 소득이 없지만은 또 우리 가족의 부양가족이 되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등등을 따져봐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쇼핑에 대한 어떤 경제, 세법 상식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구매 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